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그 조경 기능사 필기에 앞서 가지고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정용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을 하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OT를 좀 진행을 하고요.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 점수, 합격률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경 기능사 총 점수는 60문항입니다. 60문항이요. 60문항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개수는 36개를 맞아야 합격인데, 즉 뭐냐면은 60%가 돼야지 합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해서 60문항 중 30개만 맞으면은 최종 필기에서 합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60점을 맞아야 합격인데, 한 개당 점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1.6666 쭉 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59점 몇몇몇 나오는데 반올림을 해가지고 60점이 되는데, 이게 총 몇 개의 문항이냐면 36개를 맞으면은 합격이 되겠습니다. 해서 모든 조경 기능사이든 전국에 있는 모든 기능사는 60개 중에서 36개를 맞으면은 1차를 패스를 하는 거고요. 합격률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필기 같은 경우 합격률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가 되겠습니다. 어느 해는 38%도 있었고요. 32%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아마 40% 정도의 합격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10명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4명은 불합격한다. 4명, 6명 불합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좀 필기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다 보니까는 합격률이 좀 높습니다. 85%에서 90%의 합격률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필기만 합격하면은 실기는 그냥 합격이겠네? 그게 아닙니다. 요 실기의 다음 장 내용 나오겠지만은 그다지 어렵고 쉬운 내용이겠지만은 만만치가 않은 내용이라 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과목별로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조격 일반이라고 나옵니다. 이 조격 일반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진되어 있냐면은 조경 양식이라고 있어요. 처음에 조격 일반이 나오고요. 일반. 그냥 조경이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역사에 대한 부분이 좀 한 두 페이지 분량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식이 나옵니다. 이 양식은 뭐냐면은 지형하고 기후에 따라서 조경 양식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게 나라별로 패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사가 있어요. 서양 양식이 있고요. 서양 양식,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조경 양식, 일본 조경 양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저희는 조경이라고 하면 나무에 관련된 거를 공부하러 왔는데 왜 이런 그 나라에 대한 양식까지 같이 배우느냐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렵기도 많이 하는데, 요 나라별로 양식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 나라에서 동양 삼국으로 넘어오고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일본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차적인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떠한 형식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포기하지는 마시고 대략 문제는 6개에서 7개 정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코 작은 수량은 아닙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식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경 재료입니다. 재료? 재료라고 하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식물 재료가 나옵니다. 식물 재료.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살아있는 우리 식물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위치에다가 식재를 할 것인지, 여러분 알다시피 잔디라고 하면은 초하류,
그리고 철쭉이나 뭐 회양목 같은 경우는 관목, 저보다 키가 큰 수목은 교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계절마다 개화 시점이든 꽃이 피는 시점이든 여러 가지 또 사항이 있다 보니까는 각 식물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지만은 그 재료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해서 식물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1번부터 4번 중에서 식물 재료가 파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얘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러면은 죽어있는 생명체, 즉 무한으로 생성할 수 있는 재료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쵸, 목재입니다. 목재. 목재도 조경하고도 많이 어울리죠. 예를 들어서 목재 데크든 또는 플랜트 박스든 목재 활용하는 빈도가 큽니다. 목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재가 있습니다. 석재. 우리가 나중에 자연석이든 경관석이든 어느 한 지표에다가 강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다듬어 가지고 바닥 포장을 하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석재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콘크리트. 현대 조경에서는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전통 조경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 조경을 앞으로 계속 하고 여러분들도 그쪽에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토가 나옵니다. 점토. 진흙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외벽이든 미장용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재료가 나오는데 요 기타 재료에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냐? 여러분, 금속 있죠? 알루미늄이든 철금속이든 이게 바로 여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재료에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은 제가 요 비중을 높은 순으로 매겨놨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식물 재료. 목재하고 석재 나오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콘크리트. 왜 어렵냐면은 기출 문제에서도 콘크리트에 대해서 콘크리트 기능사나 산업기사 기사에서 나와 있던 출제되었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문제는 2개에서 한 3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보니까는 2개 나옵니다. 나오는데 1년에 4번 시험 보지만은요, 한두 문제 빼고는 기본적인 틀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가끔씩 범위에 벗어나서 나오는 문제 유형도 결코 있는데 그 문제 하나 맞히겠다고 해가지고 전공서까지 네이버 창 다 띄워놓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딱 문제를 봤을 때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부하시면은 콘크리트는 해결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바로 시공입니다. 시공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완성하는 단계. 즉 뭐냐면은 여기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갈 토공량, 토공사라고 합니다. 토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절토든 성토든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돌 쌓기도 있어요. 돌을 돌 쌓기 어떻게 쌓는지. 쌓기가 있으면은 다른 표현으로 반대로 돌 놓기도 있습니다. 놓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닥 포장을 해야 되는데 벽돌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벽돌 사용량 얼마큼 사용이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시공이다 보니까는 수목에 대한 식재 어떻게 심는지 이런 부분이 시공에서 관리가 됩니다. 시공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관리 파트입니다. 관리는 뭐냐면은 일반 재료 시공을 하고 마지막에 완성이 됐으면은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관리라고 하면은 시설물, 그렇죠.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겠죠. 왜? 미끄럼틀이든 벤츠든 파고라든 고장이 났을 때는 점검을 해야 되니까 시설물. 그 다음에 식재, 수목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 죽었거나 또는 병들었거나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 생명을 살 수 없을 경우에는 제거를 하든지 또는 거기에다가 수간 주사를 넣어서 살려주든지 또 식재에 대한 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병, 해, 충, 방제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이 관리 파트에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조경이라는 것이 완성이 됐을 때 1년의 사이클을 두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도 관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 분들에게도 요 식물 재료가 키가 됩니다. 이 식물 재료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요 주변에 있는 내용을 접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 돌을 쌓기입니다. 돌 쌓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정도 주변에 가시면은 요게 집면, 집안입니다. 요렇게 여러분 자연석 비슷하게 요렇게 돌을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이렇게요. 쌓아 놓았으면은 유심히 보게 되면은요, 요 중간에 틈이 있어요. 요 틈에 회양목이나 또는 철쭉이나 영산홍을 식재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4월, 5월이 되면은 개화하면서 꽃이 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돌틈 식재라고 해요. 돌틈에서 자랐다. 돌틈 식재. 그러면 돌틈 식재에 들어가는 수종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회양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철쭉 또는 영산홍 종류의 관목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관목에 대한 종류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 요 경관석에다가 여름에 좀 아름답게 좀 분홍색의 영산홍을 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영산홍이 언제 개화하는지 아셔야지만은 우리가 식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60문항 중에서 제가 판단하는데 평균적으로 20문제 이상은 여기에서 포진이 돼가지고 각 문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식물재료만큼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어차피 조경을 했다 그러면은 나무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나무하고 식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